승무패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방송이고 토요일날 11시 마감입니다. 11시 마감이니까 3번 이월됐어요. 아마 지금 27억 7천이네요. 보여 있는게 요 페이스로 가면 아마도 한 5억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35억까지는 우리 한번 1등에 봅시다. 1등 하면 전 은퇴할 겁니다. 자, 먼저 14경기죠. 그 EPL이랑 라리가 7경기씩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먼저 맨유랑 썬더랜드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 썬덜 세팅 좀 다시 할게요. 자, 맨유 자, 맨유는 최근에 좀 안 좋죠. 우선 안팎으로 좀 말이 많습니다. 직전 경기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3대1로 졌어요. 페널티킥 놓치고 뭐 따라가나 싶었더니 막판에 이제 세게 골 먹고 3대1로 졌습니다. 근데 득점 찬스는 꽤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수비고, 썬더랜드는 예상외로 선전을 펼치고 있어요. 썬더랜드는 얘들은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대진운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좀 만났던 팀들이 조금 떨어진 팀들이에요. 번리, 그리고 뭐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빌라, 노팅엄, 조금 안 좋았던 팀들. 노팅엄이랑 빌라는 저 당시 안 좋았고, 그죠?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선수들 많이 판매해가지고 원정에서는 힘을 못 쓴 중이었고, 번리는 승격팀이었고, 그죠? 그래서 대진운이 꽤나 많이 따르는 초반 일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썬더랜드는 대진운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어쨌든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오려고 있는데, 이게 배당 대비 썬더랜드 투표율이 제가 보기엔 조금 높아 보입니다. 맨유 배당이 1.38인데 맨유 투표율이 63.7%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한 80% 정도까지는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배당 대비 맨유가 워낙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썬더랜드에 조금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런 경기는 보통 그냥 순리대로 맨유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력 자체도 맨유가 뭐 언론에서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공격 전개 작업 이런 거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맨유 승 단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투마킹 가기엔 좀 돈이 좀 아까워요. 그래서 맨유 단통 승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로나와 발렌시아. 지로나는 재작년에 엄청 잘했죠. 사비우랑 해가지고 정말 잘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다 보니까 팀이 망가져 버렸어요. 선수를 다 팔고 해가지고 올 시즌도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문제는 얘들은 득점 창출하는 거에 비해서 골을 너무 못 넣어요.
얘들 득점 창출이 한 9골, 10골 정도는 되는데 7경기에 지금 득점 들어간 게 3점밖에 안 됩니다. 실점은 더 많이 먹고 있고 기대 득실점보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공격진 부진이 좀 심각하고 수비는 완전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죠? 그래서 아직 1승이 없는 상태고 3골 16실점 상태 안 좋죠. 발렌시아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작년 시즌에 비해서 훨씬 좀 더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도 뭐 원정에서는 무승이에요. 1승이었고 1승도 없는 상태고, 그래도 지로나보다는 경기력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지로나 지금 최근에 또 부상자가 미드필더진에 부상자가 많아요. 그래서 스쿼드 채용이 좀 힘들 정도로 미드필더에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면서 투마킹 가져간다면 발렌시아 이제 지로나 무까지 쳐서 무패로 투마킹 정도로 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첼시와 리버풀 둘 다 좀 안 좋아요. 리버풀은 특히 지금 2연패죠. 원정 가서 잡혔죠. 챔피언스 리그 원정 가가지고 갈라타사레이한테 골 들어간 거 제가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백패스하다가 뺏겨가지고 후방에서 이제 오시멘한테 한 골 제대로 먹었습니다. 몇 골 더 먹힐 뻔했어요. 진짜 갈라타사라이가 리버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시멘은 역시나 활동력이 엄청났고 리버풀 이제 후방 라인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뭐 갈라타사라이의 이제 결정적인 실점 방어도 좋았었고, 리버풀 이래서 2연패, 크리스탈 팰리스한테도 극장골 먹고 졌죠. 그리고 첼시는 직전 리그에서는 브라이튼한테, 제가 브라이튼이 이길 거라고 했었거든요. 브라이튼이 이겼고, 브라이튼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원정 와가지고 브라이튼이 역전승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챔피언스 리그는 상대편 자책골로 해가지고 1대0으로 근근히 승리를 했습니다. 양 팀 다 그렇게 쓴 돈에 비해서 썩 스타트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리버풀은 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5승 1패. 이 경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좀 애매하긴 하고 둘 다 분위기가 안 좋고, 다만 첼시가 홈에서 리버풀에게 잘 안 집니다. 리버풀이 한참 잘 나갈 때도 이상하게 리버풀이 첼시 홈에 가면은 조금 말렸어요. 이 경기 첼시 리버풀 단통물을 보고 싶습니다. 단통물을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골값이 둘이 합쳐서 2.58인데 실제 평균값은 3.17이에요. 골게터들의 퀄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걸 단통 무로 가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 중에 한 개를 더 달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리버풀이 3연패 안 날 것 같아요. 저 전력으로. 그래서 리버풀 패까지 달아서 무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와 마요르카.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근데 이번 경기에 아마 니코 윌리엄스가 복귀할 거예요. 그런데 니코 윌리엄스가 복귀를 하는데 다른 선발들 오이안 상케트랑 베렌게르가 부상이에요. 한 명 복귀하니까 두 명이 또 부상으로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안 된 팀이에요 지금. 어쨌든 빌바오가 살아가는 거는 홈에서 엄청난 승점 쌓기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 대항전을 노리는 팀인데 이번 시즌에는 홈에서도 아직까지 홈에서 초반엔 있었네요. 그 니코 윌리엄스 있었을 때 최근 근데 7경기 연속으로 무승입니다. 그 중에서 6경기를 졌고 엄청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빌바오가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배당은 빌바오 완전 일방적인 승을 예상하는 배당인데 그 정도로까지 쉽느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어차피 템백 수비를 할 거고 코너킥 나오면 이제 무리키 올라와서 헤딩 뚝배기 한 방 찍을 건데 먼저 마요르카가 골을 넣게 되면은 빌바오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무는 필수인 것 같아요. 무에다가 그래도 홈 빌바오라면 이번에 질 것 같지는 않다. 체력 너무 많이 졌어요.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니코 윌리엄스 복귀전에서 질 것 같지는 않다. 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과 비아레알. 레알은 주중에 이제 카자흐스탄 갔다 왔죠. 편도로 한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또 올 때 또 10시간 넘게 타고 왔어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넉넉한 시간 일정이고, 비아레알이 근데 최근에 경기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레알이 얼마 전에 그 아틀레티코랑 경기에서 그 5대2로 졌죠. 직전 경기. 그죠? 그리고 나서 카자흐스탄 원정 갔는데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조금 헤맬 줄 알았더니 대승을 거뒀습니다. 5대0으로. 그래서 분위기 전환 다시 했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레알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득점력이 좋아요. 일단 레알이 비아레알이 좋긴 하지만, 그래서 홈이고 두 번 연속 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단통 승에 비아레알 경기력 감안해서 무까지 깔아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와 엘체입니다. 자, 엘체부터 설명드릴게요. 엘체 얘는 맨날마다 이제 강등 당하니 많이 하는 그 팀인데, 지금 엘체 경기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들 득점 전환율이 너무 좋아요. 본인이 기대되는 득점값보다 실제 득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점을 기대 실점값보다 적게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끈끈하게 축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이. 그리고 원정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한 번 질 타이밍이 올 것 같긴 한데 알라베스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들 엘체가 다음이랑 다다음 경기가 원정 에스파뇰이랑 바르셀로나거든요. 그 두 경기에서 첫 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첫 패까지 할 것 같지 않다. 이 경기는 단통 무가 유력해요. 왜냐면 얘들 실제 평균 득실점 값이 2.07이에요. 기대 득점 값은 2.30이고 엄청 작게 넣고 작게 하는 애라서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단통으로 무가고 싶고, 승패를 어디 까는 거는 조금 낭비지 않나 싶습니다. 깔게 된다면 엘체 패 쪽으로 깔고 싶긴 해요. 그리고 빌라와 벌리. 빌라가 초반에 부진을 딛고 최근에 이제 골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직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이겼죠. 4대0으로 이긴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인지 잠시만요. 4대0으로 2대0으로 이겼네요. 유로파 리그에서 네덜란드 페노르트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전에 경기도 플럼, 만만치 않은 플럼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이겼고, 볼로냐한테도 1대0으로 이겼고, 이제 작년에 포스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발도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이 경기 아무래도 빌라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요. 벌리는 일단 원정에서 기대 실점값이 2.1점인데 실제로 원정에서 실점값이 3.6점입니다. 너무 높아요. 수비가 완전 구멍 나 있는 그런 상태라서 무르는 빌라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경기는 빌라 단통승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이랑 크리스탈. 에버튼도 그릴리시가 가세하면서, 그리고 첼시에서 버림받았던 애 있잖아요. 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걔가 근데 듀스버리올이랑 그릴리시가 가세하면서 엄청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 듀스버리올이 못 나와요. 중앙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경고 누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크리스탈은 주중에 동유럽 원정 갔다 왔습니다.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갔다 왔고 이겼죠. 2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워튼 중앙 미들 핵심 워튼이 풀타임으로 뛰었고, 수비수가 76분에 퇴장당하면서 마지막 한 20분 정도는 10명이서 뛰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이긴 경기긴 하지만 조금 부담은 있는 상태입니다. 크리스탈이 올 시즌 크리스탈이 첫 패가 없죠. 그죠? 에버튼도 올 시즌 너무 끈끈하게 하고 있어서 양 팀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수비 단단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세트피스에서 한 골 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헤딩, 고공플레이 많은데 되게 비슷합니다. 골 득실도 비슷하고. 근데 체력 부담이 크리스탈이 좀 더 있고, 그죠? 있고, 에버튼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한 명 빠지고, 그래서 좀 비슷하긴 한데, 기대 득점값도 2.47에
실제 득점은 2.00인데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튼이 이길 것 같아요. 크리스탈이 첫 패를 하지 않나. 요즘에 크리스탈이 너무 경기력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그래서 배당이 역배인데도 오히려 크리스탈 쪽으로 배당 그 사람 투표율이 조금 몰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반대로 많이 나옵니다. 에버튼 승에 무승부까지 깔고 치긴 해요. 무도 배제할 수 없다. 1대1 무승부 정도. 그죠? 그리고 뉴캐슬과 노팅엄. 뉴캐슬은 완전히 살아났어요. 얘들은 원래 수비는 좋았는데 골 못 넣는 게 문제였는데 최근에 골 넣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 4대0 대승했습니다. 원정 가가지고 벨기에 팀 있죠. 위니 형한테. 노팅엄은 컨퍼런스 리그에서 노팅엄은 3대 이루어졌어요. 조규성이 있는 미투윌란한테 홈에서. 지금 그 코스테코 블루 감독 된 뒤에 5연패인가 그래요. 승이 없습니다. 완전 쟤들 원래 수비 축구, 역습 축구 하는 애들이 누누 감독 밑에서 이제 코스테코 블루 이제 공격 축구로 전환하면 라인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실점률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득점률은 엄청 떨어져요. 최근에 크리스 우드의 뭐 최고치는 작년이었다고 봅니다. 올 시즌 개막전만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번아웃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노팅엄에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식도 하루 더 했어요. 뉴캐슬은 10월 며칠 하루 더 쉬고 경기를 합니다. 뉴캐슬이 체력적으로도 뉴캐슬이 더 좋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컨디션이. 뉴캐슬의 하나의 문제점은 그 이삭이 뭐 이적하는 바람에 득점력의 문제였었는데 볼테마데가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습니다. 완전 적응을 해버려서 뉴캐슬 쪽 단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과 브라이튼. 울버햄튼 직전 경기 대열을 낚을 뻔 했는데 토트넘한테 원정 가서 후반 95분에 골 먹었죠. 95분에 팔리냐한테 극장골 먹어가지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팀은 안델런드는 안됩니다. 원래 극장골 먹고 못했죠. 이번 경기도 전 이 팀은 11월 달쯤 돼야지 적승하지 싶어요. 오늘 상대 브라이턴도 만만하지 않고, 원래 얘들을 득실 마진이 그 득실이 기대 득점으로 계산해보면 7득 8실 돼야 되는데 얘 4득점 13실점이에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비진이 엄청나게 그 활겁다는 거고, 그리고 공격진도 넣어줘야 될 때 못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 지금 핵심 2명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 골을 넣을 상황에서 못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발 맞고 감이 올라오려면 저는 한 11월 중순 정도 돼야지 1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브라이튼 사이드로 보고, 그래도 울버햄튼이 공격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다만 마무리를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경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무승부는 정도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투마킹 간다면 무를 깔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와 맨시.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아직까지 패가 없습니다. 홈에서 꾸역꾸역 끈적끈적하게 버텨주고 있고, 맨시티는 최근에 결정력은 많이 살아났어요. 두 팀 다 득점, 기대 득점 값에 비해서 실제로 득점하는 게 많아요. 높아요. 저는 맨시만 높을 줄 알았는데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브렌트포드도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좀 애매한 상황에서 골을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원더골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맨시티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요. 브렌트포드는 경기력에 비해서 지금 승점을 좀 과다하게 조금 쌓은 그런 감이 있는데, 이번 타이밍 한번 패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주중에 모나코전에서 원정 가가지고 다 이긴 경기 동점됐죠. 2대2로.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맨시티 승에. 그리고 투마킹 간다면 무승부까지는 깔고 싶어요. 브렌트 승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파뇰과 베티스. 양팀 다 최근에 분위기 좋고 경기력 자체도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이 경기는 정말 좀 비슷비슷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에스파뇰은 홈에서 진 적이 없고 베티스는 원정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베티스는 주중에 이제 그 루드고레츠전 유럽 대항전이 있었고 그 경기에 이겼어요.
불가리아 그렇죠. 그쪽 같다고 원정 같다고 체력적으로는 에스파뇰이 좀 더 좋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좀 언더 경기 같은데 의외로 얘들은 기회 창출이 좀 높아요. 2.78골인데 2.64골 마무리하고 있고 단통으로 물을 보고 싶고 그런데 기대 득점값이 높기 때문에 이게 다득점이 난다면 에스파뇰 쪽으로 들어주고 홈팀이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무단통에 투마킹 간다면 승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와 라요. 자, 소시도 초반에 안 좋았죠. 근데 소시는 득점값이 너무 낮긴 한데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얘들은 기회 창출에 비해서 얘들도 정말 골을 못 넣었어요. 최근에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라요는 중간에서 맨날 공놀이만 하는 팀이고 근데 라요도 은근히 기회 창출은 좀 합니다. 이 경기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직전 경기 뭐 바르셀로나한테 졌지만 원정 가서 바르셀로나전은 어느 정도 봐줘야 되고 홈에서 소시에다드한테 마요르카한테 1대0으로 이겼죠. 공격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기 뭐 오야르사발이나 그 일본 후보가 좀 더 해준다면 충분히 소시가 잡지 않을까. 라요의 골 결정력을 잘 믿지 못하겠어요. 최근에 라요의 경기를 좀 많이 봤는데 답이 안 나요. 쟤들 너무 골을 못 넣어요. 소시 단통 승에 투마킹은 승무 쪽으로 가겠습니다. 셀타비고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셀타도 이제 참 이제 전문해 같아요. 실제로 득점이 6점이에요. 실제 득점은. 근데 얘들 기대값 다 포함하면 실제 9점 정도 넣었어야 됩니다. 이제 아스파스가 노세화 됐고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못 받쳐주니까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원래 이 팀이 득점력은 괜찮은 팀이었거든요. 수비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올 시즌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너무 좋아요. 그 알바레즈 있죠? 벌써 6골 넣었습니다. 알바레즈 맨시티에 있던 시즌 초반에 조금 헤매다가 감이 너무 올라와서 직전 경기 그 홈에서 레알 5대2로 잡았죠. 그래서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얘들 유럽 대항전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프랑크푸르트 요즘에 만만하지 않거든요. 5대1로 이겼습니다. 5대1로 완전히 골 이제 감각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원정이지만 아틀레티코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투마킹 다 간다 치면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죠. 51만 2천원이겠네요. 전부 다 마킹하면 그렇게 할 순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단통 갈 거 알아서 정하셔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통 제가 넣어드린 거 있죠. 맨유 승, 그리고 뭐 빌라 승, 뉴캐슬 승, 그리고 아틀레티코 승. 이거는 웬만하면은 투마킹 다는 건 좀 아깝지 않나. 근데 독식 1등 하려면 저 4경기에서 한 경기 혹은 2경기가 이변이 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쟤들은 뜬다면은 맨유가 제일 유력하겠죠. 뜬다면은 맨유 경기가 이변이 뜰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맨유도 생각보다 경기력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홈에서는 어쨌든 2연승 중이고 그죠? 꾸역꾸역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는 조금 운이 없었던 감이 좀 있고 맨유 괜찮아 보여요 저는. 근데 프로토로 가라면 안 가죠. 배당이 이상하니까 그죠? 낮으니까.